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7일 일요일 현재 오후 4시 5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 내일부터 이 HLB에 대한 이 차트에 대한 판도, 이 상승에 대한 판도가 분명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제가 어제도 또 엊그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또다시 상승하는 척하면서 또 주가 꼬라박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왜 우리가 이제는 FTA 승인권 뭐 승인에 대한 내용들 또는 우리가 진 회장을 믿고 가면 안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HLB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흐름 FTA 승인에 이제는 집착하지 말자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HLB를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같은 패턴이 이제서야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 일정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 HLB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보고 있고 FDA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건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 이제 두 번째 주가 내일 시작이 되는데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어 금요일부터 이제 나왔던 내용들 지금 CRL에 대한 원문이 이제 뭐 공개가 되면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네들이 뭐 원문을 공개 못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왜 지금 이 공문을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결국에 이 원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네. 항서제약의 그 문제다. 네, 공장 관리 CMC 문제다. 이런 것들이 뭐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FDA 이 서류를 어떻게 뭐 분명히 어떻게 뭐 하냐. 여기에 대해서 조작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분명 뭐 기대감에 따른 상승 나와 줬어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와 줬는데 근데 뭐 이거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을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타이밍에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왜 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나온 내용인데 이젠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FDA 승인을 코앞에 두는 HLB가 리보세나립 다음 신약은 무엇일까? 그래서 뭐 리라푸그라티닙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보 또 지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확보 리스크 최소와 임상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갑자기 이제 내일 장을 앞두고 오늘 나왔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 기자분이 쓰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또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는 중국 쪽의 내용들도 같이 좀 봐야 되고 항서제약 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아직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요. 언제든 항상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 항서제약은 여러분들 최근에 그 IR 발표와 함께 또 FDA 승인권도 있었고 또 FDA 비준을 받은 것도 있었고 주가가 정말 크게 많이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HLB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지만 중국과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이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항서제약과의 협업으로 인한 뭐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항서제약이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항서제약이 HLB와 함께하니까 불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사이즈가 다른 종목이에요. 항서제약이랑 HLB는 여러분들 비빌 때가 아닙니다. HLB가 뭐 항서제약 같은 이런 대기업과 함께하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뭐 HLB가 항서제약 때문에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FDA 승인된 것만 해도 지금 수두룩해요, 쟤네들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젠 우리가 진 회장을 믿고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상처도 받고 뭐 행복도 갖고 또는 수익도 많이 보는 그런 시기를 계속 해 나오고 있는데 1차 CRL을 받았던 이때 하한가 두 번, 그리고 2차 CRL
이때 이 전저점이 깨져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는 기준과 원칙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젠 차트적으로 봐야 합니다. 차트적으로 지금까지 HLB가 만들어냈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려 보자면 결국 지금 이 저점에 대한 시그널은 전 나왔다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그널과 함께 HLB에서 어떠한 재료를 계속 터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이 하나의 상승 파동에서의 고점, 이 고점에서에 대한 매도, 매도 후에 나올 만한 또 재료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을 보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지 야, 이번엔 진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용들 그리고 또 두 번을 속았는데 세 번째 또 강한 믿음으로 속을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처음에 기대감이 정말 컸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점 매도를 했던 이유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였고 조정 뒤에 나왔던 매수 타점 또한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르는 매수 타점이었고 그리고 이때도 하나의 파동 고점 고점 매도 매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HLB는 항상 이 RSI 지표가 거의 20포인트 아래 가까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반등이 나와줘요. 예전부터 지금부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단기 반등이든 정말 큰 반등이든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걸 좀 크게 볼게요.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계속 저점을 깨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저점에 대한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부터 우리가 절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주말 동안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HLB는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그냥 재료 하나만 보고 가는 종목이 아닌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만한 자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HLB라는 종목을 이렇게 강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한 상당 구간 혹은 상당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 파동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 앞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기대감과 희망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 우리는 확률적으로 확실한 자리에서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HLB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재료에 대한 설명 또 재료에 대한 부분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타점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나갈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내 지인이거나 제 가족이어도 저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바라보고 절대 이제 HLB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 또 저희 지인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방에 HLB라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또 앞으로 이런 실시간 매도에 대한 타점이나 매수에 대한 타점들 제가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듯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가 항상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끌어 가시면 좋은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 이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 같은 경우는 HLB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
접목을 시키면 이 타점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수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약 시장이 폭락한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왜 어떻게 폭락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할까? 혹은 폭락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대응으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장 같은 지금과 같은 뭐 상승장에서 이런 우량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상당히 또 자산을 증식시킨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고점을 찍은 뒤에 약 거의 1년 혹은 2년 가까운 지수의 하락이 나오는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타식으로 타점을 잘 잡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장이죠. 그리고 최근 여기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2024 년도 7 월부터 단기적인 저점이 또 땡 이렇게 나왔을 때 지수가 2,900 포인트에서 2,400 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자,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까 좀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지수 하락에 혹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혹은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이렇게 지수의 하락에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최근 나스닥이 계속해서 저점 구간부터 주가가 올라오는 현재 이 구간부터 다시 이 저점 라인부터 주가는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여기 볼게요. 최근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현재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여기 단계를 보면 분명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이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 전세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한 오파동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당분간의 하락 추세로 깊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수를 이용해서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다 공유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별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나스닥 차트에서 한번 최근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2025년 2 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 단기적인 고점이 뚫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RSI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때 나스닥은 불패다 생각했던 분들 이게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25% 가량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 우리나라 시장 또한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 이런 지수의 흐름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락 베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베팅을 해 나가고 이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또 내용들 우리가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 또 이런 지수에 대한 흐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락장에서 우리가 뭐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숏을 친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런 숏 물량들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특히나 저는 이 지수 흐름만큼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뭐 괜찮겠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 주고 있다 보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이런 지수의 상품에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현재 나오는 이 타점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또 해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불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지수로서 이런 해지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시나 지수만큼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술하면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또 이런 좋은 타점들, 또 이렇게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수의 흐름들 많이 꼭 참여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지수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